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 양자 대결에서 현재 두 후보는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잦은 홍수와 이로 인한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시 홍수 이력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뉴욕에서 내일부터 13일까지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인해 북극광인 오로라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주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두 곳의 긴급 구조센터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들의 드라이브스루 AI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이어 AI 주문 시스템 도입으로 매장 인력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국가 1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위에 미국이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안전한 국가로는 일본이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가상 양자 대결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는 1억 6천만 명에 달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단 몇천 표로 결정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 7일에서 9일 약 6천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 43%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 42%를 획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는데 이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를, 바이든 대통령은 41%를 각각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불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조사에서도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격차가 이전보다 더 벌어지면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56%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17%로 뒤를 이었으며 3위는 8%를 차지한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가 차지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공화당 후순위 주자들은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 네바다주 등 경합주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키를 쥐고 있으며 미국의 유권자는 1억 6천만 명에 달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단 몇천 표로 결정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가 많아지고 피해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홍수 발생 이력과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홍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홍수 정보 공개 의무화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해당 부동산이 과거 홍수 피해를 입었는지, 홍수 예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 홍수 피해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소유주는 주택, 아파트, 사무실 등을 임대할 때 세입자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해야 합니다. 뉴저지주가 이처럼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 홍수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가 많아지고 예상 피해 지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매입자와 세입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최근 뉴저지주 곳곳에서 피해가 늘고 있는 자동차 절도를 막기 위한 4개의 법안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자동차 절도 방지법은 차량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도난 차량 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주요 중고 부품의 매매 과정을 투명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병가 사용 확대법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사 및 교직원들은 직계가족의 질병과 치료 지원,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의 학교 회의 또는 행사,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발생 등 다양한 경우에도 최대 1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일 밤 뉴욕을 포함한 전국 17개 주에서 자연의 신비 어로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광인 오로로가 태양 폭풍으로 인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뉴욕 최북단도 오로라 활동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우주기상예측센터에 따르면 오로라를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내일 오후 10시부터 13일 오전 2시 사이입니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주는 뉴욕,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인디애나, 미네소타, 워싱턴 주 등이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오로라는 일반적으로 알래스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등에서 관측 가능했지만 이번 주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오로라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뉴욕 최북단도 오로라 활동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달의 밝기와 구름 여부 등 날씨에 따라 오로라 관측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관측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로라는 일몰과 일출에 가까워질수록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장 잘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를 더 선명하게 관측하려면 도시의 불빛을 피해 어두운 곳을 찾는 게 좋고 망원경이나 특수 장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코로나 질량 폭발로 인해 태양 플레어가 지구 대기 원자와 부딪혀 대기 상층의 원자가 빛을 발할 때 발생합니다. 오로라는 대기의 화학 성분에 따라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지구물리 연구소는 13일 오로라의 강도를 측정하는 KP 지수가 9점 만점에 약 6점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은 KP 지수가 5 이상일 때 가장 높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가 노숙자들에게 영구적인 주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는 5만 2천 명으로 집계돼 오늘 2개 구후 비상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노숙자들을 임시 쉘터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영구적인 주택을 제공하려는 뉴욕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영구주택으로 입주한 노숙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영구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최소 90일간 임시보호 쉘터에서 머물러야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같이 파격적인 조항 폐지에 나선 결과 지난 2주간 약 500가구가 영구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매주 수천 명의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가 밀려들고 있는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서비스 및 지원에 나서기 위해 긴급 구조센터를 2개 더 추가 개설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더 크라운 플라자 뉴욕 JFK 공항이 비상센터로 탈바꿈해 약 330여 가정을 지원할 방침이며 브루클린 47홀 스트릿에 위치한 구호소를 통해 약 1,400명의 성인을 지원해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뉴욕시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망명 신청자는 총 5만 2천 명으로 뉴욕시 정부는 주 및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패스트푸드 기업들이 드라이브-스루 AI 시스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글과 손잡고 AI 점원을 들인 웬디스를 비롯해 맥도날드, 화이트캐슬, 델타코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AI 활용 주문 방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매장 인력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화이트캐슬의 점원 줄리아는 회사의 자랑입니다. 손님에게 치즈가 들어간 햄버거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하고 음료도 비싼 쉐이크류를 잘 판다고 합니다. 가끔 고객 주문을 못 알아듣지만 회사 측은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만족해했습니다.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 델타코도 올해 비싼 옵션 메뉴를 잘 파는 점원을 들였습니다. 이 점원들은 모두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맡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정확하게 고객 음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기업들은 AI 점원이 영업을 잘한다며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주문 시스템 제작업체 프레스토 오토메이션 측은 블룸버그에 AI 점원은 거의 모든 주문을 받을 때 80%는 비싼 옵션을 권하도록 고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스스럼 없이 더 비싼 것 주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화이트캐슬 줄리아는 10번 중 3번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AI라기보다 인간의 기초적인 말을 알아듣는 자동화 기계 수준이란 비판도 있지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필요 노동력을 줄여주고 있다고 프레스토 측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키오스크 계산대가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매장에 깔린 데 이어 AI가 말로 하는 주문까지 맡게 되면 앞으로 매장 인력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텍사스주에서 완전 무인 점포를 실험 운영 중입니다. 블룸버그는 외식 산업은 일자리의 8%를 차지하는 주요 고용 산업이지만 AI 도입이 늘면서 패스트푸드점 점원들은 점점 AI로 대체되는 콜센터 직원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그 바로 뒤를 잇는 2위에 올라 불명예를 얻었고 반면 가장 안전한 나라로는 일본이 랭킹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경비보안업체 ADT는 영국 통계청 자료상 2017년에서 2019년 휴가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 등 국가별 범죄율을 토대로 안전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안전 점수 10점 만점에 1점도 채 되지 않는 0.81점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양지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행하기 위험한 휴가지 2위로는 2.17점을 받은 미국과 2.28점을 받은 스웨덴이 꼽혔고 프랑스, 자메이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위 이후부터는 안전점수 순위가 소수점 단위로 나뉘며 차이가 크지 않았고 캐나다, 모로코,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호주 등이 안전점수 3점대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가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남아공은 약 6천만 인구 중 매년 2만여 명이 살해될 정도로 세계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5월 현지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아공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6,289명, 같은 기간 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아공의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는 8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로 77% 이상 남아공 현지인들도 평소 강도 피해를 가장 우려하며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강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714건으로 남아공에 비해 약 140건 낮았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휴양지로는 일본이 안전점수 7.5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에는 7.46점을 받은 슬로바키아, 3위 키프로스, 4위 노르웨이, 5위 포르투갈이 차지했습니다. 이외 네덜란드와 스위스, 폴란드, 루마니아, 오스트리아는 6점대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휴양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아예 조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역시 조사 목록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가 목표 2% 복귀로 향하고 기준금리가 적절한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연준으로선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 부의장은 전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수 멤버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드러났다며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회의 때마다 입수하는 자료를 보며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50개 중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전면 금지할 전망입니다. 위치 정보 보호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 수집과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며 수사기관 등 각 정부기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이 영장 없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는 게임과 일기예보 등 다양한 앱을 통해 수집됩니다. 텍사스 한인 여성이 최초로 경찰국장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경찰직 24년 차인 이브 스티븐스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경찰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내에서 최초의 아시안이자 여성 국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스티븐스 국장은 캠퍼스 경찰 총책임자로 100여 명의 경관들과 함께 캠퍼스 내 7만 5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방문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스티븐스 국장은 샘 휴스턴 주립대에서 범죄학과 스페니쉬를 전공했으며 연방수사국 FBI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오스틴 경찰국에서 형사와 순찰부서, 수사부서 등을 두루 거치면서 시니어 커맨더로 활동했습니다. 더 힐이 센서스국 자료를 활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970년 18%, 1980년 23% 등 추세를 비교하면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점 등 때문입니다. 더 힐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제와 경제 침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측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